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죠.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이제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개성공단 그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입주기업인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기존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도 그렇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 퍼주기다. 그래서 그냥 열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북한 핵실험에 관한 경제 제재 하에서 개성공단도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해 줄 수 없다 하는 입장까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선제적인 그 핵포기를 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계속 닫아놔야 되냐, 아니면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열어줘야 되냐,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갈증 해소, 개성공단 재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16년 2월이었던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갑자기 공단 폐쇄를 발표하셔가지고 장비고 원자재고 뭐고 다 못 들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고, 그 당시에 그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북한이죠. 네. 그때 그 4차 북핵 실험, 네. 그 다음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네. 중량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네.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겹쳐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통보도 안 됐고, 그러니까 통보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급박한 상황으로 보면 몸만 빠져나오는 것.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정부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업인들에게 시간을 주고, 왜냐하면 개성공단 같은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기 업체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순익이 나면은 그걸 다시 원료로 쌓아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빼낼 시간을 줬어야 되느냐. 네. 그럼 이제 북한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 확실한 건 네. 북한의 도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럴 만한 결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정말 필요했느냐? 네. 그 부분은 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건 어렵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아니고요. 그 독자 제재. 그러나 저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좀 성급했다고 보고. 좀 성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 왔을 때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11차례,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독자 제재가 촘촘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왔을 때 현 네.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개성공단은 운영이 좀 어려웠겠죠. 어차피 운영 못할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그렇게 좀 애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때는 너무 성급했다. 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어차피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웠을 상황이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간이 3년이 넘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는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 명분이 네. 개성공단이 2013년경에도 잠깐 닫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북한 측이 한미연합훈련 음. 때문에 이제 자체에서 중단을 했어요. 몇 달 네. 동안. 네. 그럼 뭐 연합훈련 지나가면 이게 하면 되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이 핵 미사일 개발이었거든요. 네. 원인이. 네. 근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다시 열 개성공단은 명분도 열 없고.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명분이 너무 컸죠. 그러니까 북한이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시도하고 있는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제재였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가 취했던 명분을 그대로 이 정부가 수행하지는 않겠지만 네. 박근혜 정부의 명분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핵미사일 개발에 순조로운 어떤 해법이 모색되지 않는 한 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건 오래 갈 거다. 오래 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열 수도 없고. 유엔 제재가 있고요. 네. 유엔 제재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미국 제재 있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거래 못하면 끝나는 거죠. 장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유엔 제재보다 네. 미국 제재가 더 무서운 거. 그러니까 화웨이가 무서운 게 미국이거든요. 유엔이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촘촘하죠 지금은 제재가. 화웨이도 그 저기 멍한조 부회장인가요? 우리가 예. 그 북한하고 관련된 뭘 했다고 이제 붙잡아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그 위법사항- 이유를 내가 예, 지고 예. 붙잡아 놓고 있는 예. 건데. 예. 그 당시에 문 닫을 당시에 전체 입주 기업이 몇 곳 정도나 됐고. 문 닫았을 때는 124곳, 북한 노동자는 대략 한 5만 4천 명 정도. 5만 4천 명. 예. 그리고 5억 한 6천만 불 정도가 음. 이제 문 닫았을 2015년 말. 네. 그 정도가 사실은 이제 생산액입니다. 생산에. 그러니까 그 124개 기업이지만 대부분 사실은 중소기업이네. 그다음에 이제 영세 매출 6천억 예, 정도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업체 수에 비해서는 네. 이제 매출액은 크지 않지만 음. 그러나 이 기업들이 규모로 봐서는 사실 상당히 피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규모였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네. 5만 명으로만 계산해도요. 사실 4인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20만 이상, 네. 거의 뭐 20한 2, 3만 정도가 개성공단에 물론 다 여기는 아니지만 네. 2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서 개성공단에서 네. 그 혜택을 받다고 봐야죠. 혜택을 받다가 그게 이제 다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그분들이 거죠.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다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피해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북한 쪽의 데미지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만 4천 명의 4인 또는 5인 가족이라고 보면 최대한 25만 명 정도까지 그렇게 되죠. 충격을 받아. 조금 우리가 과장을 하면요. 네. 거기 이제 처가하고 시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직간접적이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커지겠죠. 훨씬 더 파이가 커지는 거죠. 피해 규모는 피해 규모고 또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남북한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자본주의 모델을 한번 시험해보는 장이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개성공단 그 열어주느라고 북한 그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 통 크게 결정한 거 아니었나요? 그걸 군부대가 제일 주력 부대가 있던 자리가 그 자리인데. 우리로 치면요. 네. 파주. 네. 파주 쪽에 그 군부대를 완전히 이쪽 일산 그 뒤쪽으로 확 밀어버린 거랑 일산보다 한참 더 한참 뒤로 더, 예. 가야죠. 거의 뭐 이쪽 상암 정도까지 왔다고 봐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왔다고 봐야죠. 그러면 가보셨습니까 개성공단에? 여러 번 예. 봤습니다. 평지지 않습니까? 네, 평지죠. 그게 사실은 북한 기갑부대의 주 전진로입니다. 네, 거기 그쪽으로 넘어오면 다리만 넘어오면 서울까지도 계속 파주가 그냥 쭉 밀고 예, 내려온 쭉 자리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6만 명의 북한군을 뒤로 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은 안 됐지만 일설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폭탄주 술까지 밤새 마셔가면서 군인들을 설득했다. 그때 군대에서 네. 반발이 엄청 심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건 왜냐하면 이건 안보 문제거든요. 네. 그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가봤지만 그 정도의 지역을 무풍지대로 우리가 드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전략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사실은 대단히 큰 완충지대. 물론 이제 일부 보수에서는 뭐 우리 뭐 직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 유사시에 뭐 인질이 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직원 인질하고 서울 시민 인질 그럼요. 되는 거하고 얘기 다른 그렇기 때문에 거죠. 그만큼 완충지대가 확고하게 자리 잡혔었고 예를 들면 124개 기업이지만 여기 협력업체가 5천 개입니다. 네. 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규모로 본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개성에 대한 전략적인 김정일 네. 위원장의 판단은 저는 사실 굉장히 큰 판단이었다고 봐요. 큰 그렇죠. 판단이었고 지금 뭐 그 양반은 뭐 이제 고인이지만 만약에 그 양반이 계속 생존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남북 경협의 그림이 좀 달라졌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많이 달랐겠죠. 네,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전 그 개성 시내 시범관광도 다녀왔거든요. 예, 저도 뭐 개성시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네, 시범관광도 가고 그랬는데 시내까지 다 열어준 거였잖아요. 그럼요. 예, 네. 시내까지 들어갔죠. 다 열어줘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그때 그 저기 선주교도 넘어가고. 그럼 네. 그 지금 개성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디까지 가봤냐면 개성 시내 지나서요. 네. 안쪽에서 석재를 네. 채취하는 사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 이제 기공식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개성을 지나서 개성의 외곽 지역에 있는 산에서 돌을 캐서 실어 올리는 사업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사실은
개성까지 뚫고 뒤까지 열어놓은 거죠. 네. 이 개성 시내까지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는 공단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럼요. 시내까지 예, 열어놨다는 예, 예. 거는 개성이라고 하는 그래도 북한에서 평양에 비하면 뭐 비할 건 아니지만 예. 여기 전체를 남한과 자본주의의 영향에 노출시켰다는 접경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네. 개성이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노출을 시킨 네.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한의 자본주의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체 이게 다 전파가 될 텐데 그 차 가면서 손 흔들지 않으셨어요? 다 했죠. 예. 다 했죠. 그렇게 됐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통큰 결단을 내린 거 아니냐. 그럼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건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거 문을 딱 닫아버리고 금강산 여기도 문 닫고 이제 딱 그다음에 하는 이제 또 상황이 오이사 조치가 있죠. 네. 오이사 조치까지 하니까 사실은 모든 경협은 완전히 중단되고 단절돼 버린 그러면 거죠. 인적 교류까지도 사실은 네, 다 완전 단절돼 예, 버린 그렇게 거고. 된 거죠. 이 북한한테 퍼주기라고 또 일각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손해 본 게 더 크지 않나요? 전체 사실 퍼주기라고 하기에는 그때 제 기억에 한 120달러부터 그러니까 주기 이게 사실관계를 시작했던 말해야 되는데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줬어야죠. 심장부를 열어줬는데요. 네. 2004년에 첫 생산품이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게 2016년이니까요. 네. 한 12년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북한 측에 들어간 돈이 한 5억 한 6천만 불 잡거든요. 네. 5억 6천만 불. 북한이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그걸 12년 동안 퍼줬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열어줬는데 그러면 퍼줬으면 우리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네. 아마 우리가 오늘 하는 대담을 아마 개성공단 입주 기업 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조마조마 절박한 마음으로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다시 가고 싶거든요. 음. 왜 가고 싶겠어요? 이익이 났거든요. 많이 났죠. 순이익이 났거든요. 네. 지금 개성공단 업체 대부분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문 닫고 나서 저도 이제 개성공단 기업협회 분들하고 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즉시 기업들은 빠르잖아요. 대체지를 찾으려고 동남아시아를 순방을 했어요. 나온 결론은 없다. 없다. 대체지는 없다. 네네. 개성이 유일하다. 온리 개성.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더 이익을 본 거죠. 훨씬 많이 이익을 봤죠. 아니 세상에 지금 최대 150불 줬거든요 한 달에. 처음에 제 기억에 처음에 70불, 시작이 70불, 70불. 70불이요. 그러면 이 150불도 뭐 다 합쳐서예요. 네. 수당까지.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거기다가 아침에 들어가서 물건 싣고 들어가거든요. 반입, 원자재. 나올 때는 생산품 싣고 나와요. 같은 말 통하죠? 물류기간 짧죠. 이런 데는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아니 퍼졌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죠. 우리는 퍼졌고 우리는 쏟아 부어서 받아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과장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개성공단 거기 들어갔던 기업들 하나도 망한 기업 없으니까. 그럼요. 네. 네. 중소기업 생존율 그 정도면은 뭐 혜택은 무지하게 받다는 건 사실. 문제는요. 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네.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사실은 대부분 한계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 기지를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로 옮겨갑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는 거의 못 가죠. 관리 인원 빼고. 예. 그다음에 세금도 거기다 내고. 음. 근데 지금 우리 베이스가 기업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원자재가 바로 갔다. 그러면 고스란히 여기에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한계 기업 생존 모델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갔으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400달러, 500달러 준다 그러면 여긴 100달러니까 그럼요. 훨씬 싸게 이용을 한 결과가. 그다음에 문화도 같고 네. 동일 언어고. 네. 그게 이제 또 부지런하고. 그럼요. 부지런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관광하는데 북한에서는 가장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성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리원이나 기타 지역에서까지 다 왔거든요. 끌고 왔죠. 그럼요. 평양에서도 내려온 그럼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입주했던 기업인들이 하는 분들이 그런 근로 인력들의 퀄리티, 노동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개성에서 연간 매출액이 그래도 한 6천억 정도. 6천억 됐죠.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개성공단에 총 투자된 게 네. 1조가 좀 넘습니다. 네네. 좀 끝 숫자가 있습니다만 네네. 쉽게 네. 제가 잘 못 외워서 그럼 1조 중에서 한 45%가 정부 투자고요. 네. 55%가 민간 투자거든요. 네네. 그럼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한 5천 한 5, 600억 정도를 민간이 투자했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1년 매출액이 벌써 6천억이 되고. 그건 넘었고. 그럼. 네. 그게 이제 개성공단이 전체 제 기억에 1,800만 평 부지가 근데 개발
된 게 100만 평입니다. 1단계. 1단계. 근데 이제 거의 뭐 2천만 평 가까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골프장도 있고 배우도 그런데 100만 평 부지가요. 네. 50년 임차예요. 그렇죠. 50년 임차에 이 50년 임차를 해도 이거 매매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법인세, 소득세죠. 네. 또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음. 한 3년에서 5년은 유예돼가지고. 면제돼 네.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상당한 몇 년 동안은 절반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땅 짓고 헤엄치는 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100만 평에 한 6천억이라고 보면 전체 공단으로 개발되는 규모가 800만 평 계획이니까 예. 6천억에 8배까지 갔다 그러면 4조 8천억 한 5조 정도의 경제 효과가 연이죠. 매년 발생할 예. 수 있는 게 그게 생산 그게 유발이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네. 삼성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현재. 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 모델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6조까지 클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엄청난 거죠. 우리 이 협력업체가 네. 지금 124개에 5천 개였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800만 평 곱하기 8한다고 그러면은 4만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이게 상생 모델이죠. 지금 양적인 발전보다는 네. 지금 상생 발전이라는 것, 네. 포용적 발전이라는 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서는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거죠. 네.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컸을 텐데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추산되는 거 이외에 사실은 한동안 또 생각했던 게 개성에서 북한에서 필요한 생필품 만들어서 그걸 북한에 다시 팔고 공급을 한다. 예를 들면 비누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됐다 그러면 남한에는 고용 유발 효과, 북한에는 또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는 효과. 이게 서로 굉장히 그럼요. 컸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문 닫았을 시점만 갖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개성공단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성공단 마지막 2016년 2월까지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 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만 철조망 건너서 들어오고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철조망이 허물어졌어요. 다 흐려졌죠. 예, 그래서 물론 개성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야채라든지 일부,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약간 부분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결국 철조망이 허물어지면서 북한 내부 후방으로 이게 연계돼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서울에서 다 가는 것보다 그쪽에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더 편하게 되면 그럼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죠. 네. 열리고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공업이 취약하거든요. 사회주의권에서 경공업 제품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내부로 후방 연계가 됐다고 그러면은 개성공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모델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DJ 정부에서 생각했던 남북 간의 경제 통일,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 통일을 얘기하시긴 하셨습니다만 통일 대박이라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게 계속됐으면 좀 훨씬 앞당겨졌을 수도 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성공단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좋았다면,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외한다면, 물론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개성공단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개성공단의 성공 모델을 간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우리 측의 자본,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사실은 새로운 ICT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있는 개성 모델은 사실 그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성 안에 2단계 사업에서 건리 갔든지 음. 아니면 개성 외의 다른 지역에, 왜냐면 개성의 문제는 개성 인근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인력 규모가 주변 대도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이상의 노동자를 공급하기 좀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개성도 계속 갔겠지만 개성 안에 다른 모델이 생겼거나 아니면 개성 이외의 지역에 새로운 모델이 생겼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 네. 제1의 성공이니까 2, 3, 4의 성공이 더 훨씬 더 기분 내리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남북의 통합된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개성은 일종의 트리거, 남북 경협의 촉발 요인이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촉발돼서 커지다가 2016년 2월에 멈춰버린 거죠. 사실 굉장히 아깝긴 아까워요. 물론 그 당시 상황이 북한의 핵실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걸 잘 살려갔으면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상태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남북 간의 이런 무력에 의한 긴장도 많이 완화돼 있었을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죠. 음.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가서 뭐 했고 뭐 아니, 돈을 좀 이런 얘기만 하는데 북한에 달러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달러는 들어갔죠, 들어가요. 네, 들어가긴 들어갔죠. 그러니까 동남아로 들어갈 거에 한 5분의 1 정도가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봐요. 개성공단 사태는요. 네.
아주 하나만 보면 됩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도 가고 온갖 군데 호소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게 답이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다시 재개를 하고 싶어서 예.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의회에 이제 가서 네. 의원들을 만나 설득을 했죠. 네. 설득을 했고 다양한 설득을 했는데 반응은 좀 뜨뜻미짓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국내 여론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여론이에요. 네. 지금 상황에서 풀어줄 수 없다라는 거고. 네. 근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개성을 통해서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고 그 달러를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전용한다. 이 도식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좀 아쉽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네. 그때 전격적으로 닫으면서 사실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이 개성에 들어가는 돈의 네. 70%가 전용이 된다. 이런 고위 당국자에 의해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70%? 예, 제 기억으로는 정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근거. 그 근거는 결국은 제시를 못했어요. 제시를. 그러니까 돈은 쓰려면 다 그걸로 쓰는 거고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돈에 이름 안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발목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문을 닫은 것, 네. 우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왔어요, 국제사회에. 근데 이제 와서 열겠다고 우리 정부가 그럼 이게 말이야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요. 약간 엉뚱해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좀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설득을 해도 미국 사람들 눈에는 우리 기업 입장보다는 결국 경제행위고 경제행위는 북한을 도와주는 거다. 이 도식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의원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해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다만 이제 뭐 그런 반응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개성공단 기업 가신 분들이 전언에 의하면 네. 충분한 답은 못 들었고 다만 달러가 투명하게 전용이 되지 않는다는 방식을 찾아봐라. 투명하게 노동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방법을 찾아온다 그러면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의 반응을 얻은 거죠.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상 정중하게 거부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안타깝습니다만. 네. 개성공단에서 지금 우리가 주던 달러가 연간으로 한 5천만 달러 정도 됐던 건가요? 그 전체로 보면은 뭐 5억 6천만 불 정도 되는데. 네. 연간으로만 뭐 4천만? 예, 그렇게 되죠. 나눠 보면요. 근데 이제 4천만 달러? 마지막 부분에 좀 파이가 컸죠. 뒤엔 커지고 5만, 앞에 좀 5만 작아. 4천 5천까지 갔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 정도 하여튼 연간으로 4천만 5천만 정도 달러 박스라고 할 만큼 심각하게 큰 돈인가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네. 핵실험 한 번 하거나 네. ICBM 한두 번 뭐 쏘는 정도의 그 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용을 전부 다 근데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한 150불 주면 네. 한 50불 정도는 북측 당국이 가져갔다고 우리는 봅니다. 한 30% 정도는. 네. 최대. 그것도 마지막이죠. 그전엔 또 처음에 70불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돈을 다 전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필품이나 쿠폰이나 네. 아니면 북한 돈 원화로 사실은 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5억 6천만 불 전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실제로 가져간 돈, 그럼 북한 당국도 행정 비용도 있고 이런 모든 걸 그렇죠. 뺀다 그러면 사실 실제로 전용할 수 있었던 돈의 규모는 많이 줄어들죠. 최대한 뭐 2억 달러.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 완성됐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정부는 그 뭐 입주 기업 방북 승인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북한에서 또 그걸 또 거부했어요.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확인은 안 됐어요. 네. 확인은 안 됐는데 이 기업들이 나올 때 네. 그 원자재가 다 남아 있는 거죠. 이 중소업체들은 순익이 나면 네. 매출이 나면 그걸 거의 원자재를 사요. 네. 그래서 다시 쌓아놓고 생산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벌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원자재들이나 부품들을 빼돌려서 북한이 생산을 했다. 그래서 팔았다. 그랬던 얘기가 있죠. 예, 근데 저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진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북한으로서는 아플 수 있고, 이건 뭐 가정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재개라고 하는 게 확고한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예. 남한 측이 필요한 것들만 조치를 지금 취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별로 만족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고한 답을 가져오면 열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 자기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갔다 상황에서 남측이 필요한 조치만 한다면 사실 자기들의 레버리지를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덥석 받기는 어려운. 네. 그것도 뭐 그분들 개성공단의 자기 재산인데 네. 가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의 마음엔 참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제 재개가 먼저냐 아니면 비핵화가 먼저냐 이제 이슈가 한쪽은 비핵화가 먼저다 한쪽은 재개가 먼저다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가까워 좁혀지지를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비핵화가 먼저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어떤 거죠? 시간적으로요. 제재를 먼저 해서 괴로워서 핵을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예. 핵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여기에 제재가 요 순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먼저고 제재가 다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비핵화를 먼저 해야 제재가 해제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자기들이 체제 안전의 위협 때문에 핵미사일 계산을 했기 개발했다는 때문에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핵 이 위협을 줄여주면 포기하겠다. 네. 그 위협 중에 상당 부분은 제재와 압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우리 쪽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좀 먼저 하자는 입장이 있어요. 그거는 그 논리적인 근거가 어떤 건가요? 일단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남녀 머릿속에 사랑은 서로 개념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해도 피부싸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가 개념이 다릅니다. 네.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북한은 영변이라고 하는 현재 핵 생물질 생산시설의 핵심을 내놨고 대가로 2016년 이후에 취해진 대북 제재, 유엔 제재가 11건이거든요. 네. 근데 2016년 이후는 6건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5건 그랬어요. 네. 왜냐 한 건은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5건이 사실은 북한에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예. 이걸 해제해주면 사실은 미국은 유엔은 북한 압박할 수단이 없어요. 다 풀어준 거죠. 예, 이 두 개가 충돌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딜레마죠. 북한은 영변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영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변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교각이 10개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 교각이거든요. 네. 그거 빼면 다리가 가동이 안 되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걸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은 너무 높이 불려버린 거죠. 그럼 이게 좀 복잡하다는 말씀이 뭐냐면 북한은 영변을 완벽하게 폐기하는 계획을 내놓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제재 해제를 못 해줘요. 예. 그럼 관계 정상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돈 안 드는 거. 예. 그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인적 교류 정도. 그 제재 해제 미국 국내 여론은 어렵거든요. 네. 그럼 북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남북 관계가 필요한 개성공단이 필요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은 담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은 원래 그 관광 사업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피하면 풀 수 있거든요. 예. 금강산 관광 재개.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유엔과 미국의 이해를 얻어서 대북 제재 면제나 유예 예. 예외 조치를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조치는 우리가 하는 거고 미국은 정치적 상황 조치를 하는 거고 예. 북한은 비핵화를 확실하게 초기 단계에 하는 거거든요. 네. 요 패키지의 그림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얘기. 그러니까 생뚱맞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3자가 모두 만족하진 않지만 네.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건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제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핵 비핵화 조치, 미국은 정치적 상황 조치, 네. 우리는 경제적 상황 조치. 아. 그럼 우리가 왜 돈 내느냐 할 때는 개성인 거죠. 그건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민주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남권 게 필요하죠. 네. 어느 경우든. 네. 그게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초기 단계. 근데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제재, 경제 제재 해제는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 하는 거죠. 대신 네. 한국 정부의 책임은 커지죠. 근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그게 금강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엔과 미국의 제재 조치와 충돌하죠. 그러니까 그 풀 문제 수는 때문에 있지만 문제죠. 예. 그쪽과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얻어야죠. 네. 양해를 얻으려면 북한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네.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보기엔 영변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변은 핵을 개발할 당시의 영변과
지금 핵 연료축이 그걸 nuclear fuel cycle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완성된 상태에서 영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에 영변이 50원이었다고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영변은 500원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아직도 옛날에 50원으로 보는 거죠. 명변을.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미국도 이해를 해요. 예. 그러나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아직도 50원밖에 안 되는 거죠. 별로 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변을 확고하게 폐기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하는 거 아니죠. 유엔도 제재 해제하는 거 아니죠. 네.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아쉬워하는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은 남북 관계에 책임이 있는 우리가 담당하는 거죠. 그건 우리, 네. 우리 정부의 숙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네.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거죠. 다른 제재는 풀지 말고 놔두되 그렇죠.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성이나 또는 금강산까지 포함한 이 부분만 제한적으로 좀 그러면 예외를 해준다. 이제 오이사도치 중에서도 네. 우리가 당장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해역의 북한 선박의 운항 금지. 네. 이건 대북 제재 아니거든요. 네. 지금 풀어주면 북한 숨통 트이거든요. 가까워지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이것도 풀 수 있거든요. 네. 오이사도치 안에도 대북 제재 관계없이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에서 북미 간의 신뢰, 네. 또 남북미 간의 해법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눈에서는 왜 이 상황에서 생뚱맞게 뭐 개성이냐 강경산이냐 하겠지만 이런 패키지로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모색이 가능한 대안일 수 있어요. 그런 논란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정부 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얻어 맞아야죠. 얻어 맞아야 된다. 미국하고 유엔한테. 그러니까 맞으면 아프죠. 아픈 게 아니라 못하죠. 네. 우리 경제 규모가 얼마인데요. 이미 워킹그룹이 가동이 돼서 지금 미국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네. 워킹그룹 불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왜 없잖아요. 워킹그룹하고 사전에 지금 협의를 하니까 뭐 정부 입장 이해하죠. 네.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워킹그룹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뭐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우리 아니, 현실이죠. 미국이 그래 그럼 우리 저기 에치슨 라인 다시 걷는다 이러면 그것만 해도 그냥 가는데. 당장 화해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화해도 화해 그렇고. 사태에서.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우리 숙명이죠. 네. 금강산하고 개성은 유엔 쪽보다는 지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일단 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뭐 다 걸리고요.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유엔만 보면은 이제 2375하고 2397호입니다. 2375는 이제 합작 사업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네. 개성이 합작 사업이니까. 네. 그다음에 2397 마지막 겁니다. 유엔 제재 11번째 거는 기계류, 운송 수단 이런 것에 북한에 수출이 안 되는 거고 네. 북한은 생활용품, 네. 그다음에 목재, 선박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개성이 여기 걸리거든요. 음. 운송 수단 같은 게 매일 아침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반출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안으로 사실은 기계류 같은 금속류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성을 열면 이게 유엔 제재입니다. 네. 개성을 열면 기계 고장 나면 여기 기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금속 제품 수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2375, 2397 두 개가 치명적으로 걸리죠. 그러면 뭐 지금 둘 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온 건데 풀으려면은요, 그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하고 개성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니 자기들이 풀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 보고 이제 예. 와서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풀겠다는 얘기가 풀어달라는 얘기지 뭐 사실. 근데 우리 정부는 하고 싶어 했는데, 뭐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해법을 좀 찾아볼 방법은 있나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전체 관계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네.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주기 어려운 국내 여론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협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사실은 영변 이상 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했고 그다음에 동창리 하다 중단했습니다. 영변까지 내놨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황 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내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협상에서. 그 대내적인 위상, 그러니까 영변 이상 내놓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미국은 또 대북제재 해제를 못 해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못 합니다. 네. 여론을 본. 지금 벌써 대선 들어갔잖아요. 자기 재선 그렇죠.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조합을 맞추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 미국은 돈 안 되는 정치적 상황 조치, 유엔도 그대로 있는 거죠, 시제는. 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는 특성이 있으니까 개성공단 사업을 포괄적인 대북 제재 예외 조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외, 면제, 유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외는 아니라는 거고, 네. 면제는 대상인데 면해준다는 거고, 네. 유예는 다만 언제까지만 좀 봐준다. 봐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예외 조치를 취해주면 넘어갈 수 있죠. 남북미 3자 간의 틀에서 해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변을밖에 못 내놓겠다는 북한, 그 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를 못 해주겠다는 미국 이 입장을 그러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북한이 영변을 보다 확고하게, 그러니까 영변의 중요성, 모든 시설, 그러니까 신뢰성을 인정받고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영변에 대한 폐기계획을 확실하게 내놓는 게 일단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북한이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영변이라 하더라도. 근데 기존에 그 영변 내놓고 협상을 하다가 깨졌는데 일부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통으로 한꺼번에 다 해버리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영변 같은 경우도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예. 저는 예. 의하면은 영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노이에서. 그리고 좀 나아가서 대북제재 5개에 대해서도 네. 그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일설에 의하면. 네. 저는 말씀드렸지만 영변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왜냐 원자폭탄으로 알고 있는 분열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과 네. 플루토늄탄, 이것을 만들어내는 시설이 영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는 삼중수소, 네. 트리튬이라고 하는 핵심 시설도 영변에 있습니다. 영변에 있고.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요 고농축 우라늄, HU, 플루토늄, 트리튬 세 개 중에 고농축 우라늄은 다른 데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걸린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변의 시설을 제거하면 트리튬은 딴 데서 못 만들어요. 플루토늄도 못 만들어요. 고농축 우라늄보다는 플루토늄이 사실은 이 기폭장치, 수소폭탄 기폭장치로도 유용하고 네. 트리튬 삼중수소는 만들어 놓으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산을 안 해주면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변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변을 확실하게 폐기하고 기술자들은 알죠. 북미 한국의 기술자들은 영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일반 여론은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영변을 확실하게 폐기하는 계획이 구체화돼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모종의 합의는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줄 여론이 아니니까 네. 제가 그런 대안을 드린 거죠. 미국은 정치적 상황 조치, 한국은 경제적 상황 조치, 북한은 영변에 대한 확고한 계획. 이 정도면 조합이 충분히 컨비네이션이 패키지가 가능합니다. 좀 작은 패키지로 그렇죠. 하는 거죠. 초기 단계는 넘어가자는 거죠. 네. 그걸로 넘어간다. 자, 근데 세계 신년 계획 통해서 북한에 보내기로 한 그 식량, 예. 그거는 받기로 했나요? 5만 톤? 북한이 이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받나요? 북한이 대략 한 580만 톤 정도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1년에. 네. 근데 우리가 추산할 때 대략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북한 2,500만이 먹을 때 10,000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365만 톤이죠. 나머지는 이제 종자, 네, 종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노이 회담만 하는데 하노이 회담 직전에 네.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유엔에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148만 톤이 필요하다. 네. 그럼 148만 톤이면 148일치입니다. 네. 그 WFP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건 좀 아니고 네. 136만 톤이다 그랬거든요. 네. 136만 톤이면은 136일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차체 해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만 했지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5만 톤은 제가 보기엔 받을 겁니다. 5만 톤이면 5일치거든요. 거기다 2017년 쌀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는 최상급의 쌀에 해당합니다. 2017년에 18년도 아니고. 예, 2017년 쌀입니다. 그래도 최상급이에요. 그러면은 안 받기가 어렵죠. 그것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WFP를 통해서 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한국이 직접 주는 것도 이미 아니고. WFP는 북한 내에 50여 명의 요원들이 상주해서 네. 계속 대북전을 하는 분배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을 받을 이유는 겁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미국의 오케이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인도 지원은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이미 한국 정부는 하고 있다. 인도 독재는 괜찮다. 자, 이제 개성공단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북한의 경제 상황도 또 달라져 있고. 그러니까 개성공단 시작할 때는 북한의 뭐 장마당이라는 게 대단히 발달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지금은 장마당이 무지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한 300여 개가 있다나 이런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개성공단 재개를 하게 되면 예. 좀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개성공단의 초기 가동 시기는 계획경제였죠. 네. 장마당은 농민 시장이라고 해서 부분적인. 근데 지금 거꾸로 됐죠. 좀 장마당이 시작이 주가 되고 네. 계획경제가 종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내수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개성공단 모델은 북한의 내수하고 연결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네. 왜냐 북한 장마당에서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생필품들의 핵심 공산품들이 중국에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은 자꾸 국산화하라 그러는데 음. 한계가 있죠. 사실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만들면 이걸 수출하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개성공단에 철조망을 허물고 북한 내수와 연결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던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그 첫 번째. 예. 개성공단도 진화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개성공단 초기 모델은 사실은 북한의 저임, 예.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기업들이 음. 만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이 제일 커지면 30만 명이 근로하게 된다. 이 모델이거든요. 예. 30만 명이 주변에서 출퇴근하려면요. 거대한 신도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1단계 사업 모델은 성공적이었죠. 네. 그러나 그 모델이 그대로 정체적으로 커진다는 건 저는 뭐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모델,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 들어있는 ICT와 또 스마트한 방식의 네. 그런 개성공단도 사실은 초기 계획에서 원래 1단계 사업만 완공된 거니까요. 네. 2단계, 3단계는 사실은 진화해야죠. 그리고 북한의 변화된 시장 상황, 또 한국 경제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을 해서 네. 개성공단은 진화할 필요가 있죠. 일단은 재계에서 첫 번째 1단계 모델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되 이것이 확장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우리 개성공단에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이건 좀 내용을 좀 바꿔서 그 우리 남한의 경제와 북한의 내수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그건 매우 중요한. 네, 왜냐하면 그래서- 내수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물론 우리 남한에서 원재료가 올라가는 게 상당 부분이긴 하겠지만 북한에서 원재료도 최대한 공급을 받고 또 완성품을 북한에 갖다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북한도. 그러니까 이런 모델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예. 북한에서 원부자재 주로 뭐 채취산업일 수 최대한 있습니다. 받고, 예. 그 받아서 가공을 해서 남북한 양쪽으로 수출까지 가는 네. 구조로 갈 수 있죠. 개성공단은 입구인 거예요. 예. 최종적인 정책점은 아니고 1단계 사업은 그렇죠. 입구를 형성했다. 예. 그리고 매우 성공적인 입구를 형성했다는 거지 네. 그 모습이 최종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수까지 연결해주는 양쪽 경제를 서로 연결을 해주는 구조를 일단 좀 바꿔야 되겠다. 예. 다음에 기존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 기업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는 북한의 양질의 저입 노동력과 우리의 한계 기업이 만들어내서 그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지금 북한 경제도 그때하고는 달라서 달라졌죠. 내수 경제 좋아졌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 좀 더 한 단계 고급화된 업종이 들어가서 또 새로운 뭐 ICT면 ICT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산업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김정은 제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네. 경제 개발구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SEG, 스페셜 이코노믹 존입니다. 네네네. 특구를 네. 여기 물론 주로 접경적과 해안선입니다만은 27개나 뚫어놨거든요. 지정을 해놨죠. 중앙급과 지방급을. 네. 그러면 그 모델하고 개성 모델도 사실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은 김정일 체제와는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개방과 제한적인 체제 내부의 개혁, 이게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음. 시장화, 음. 그 다음에 개방은 구멍을 많이 뚫어놨죠. 네, 많이 뚫어놨죠. 그러니까 아직 활성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사실은 유치가 0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겠어요. 아무도. 제북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 우리가 핵만 보는데 김정은 체제에 변화되는 경제 모습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것도 반영해야죠. 개성모델. 그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나요? 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유예를 받거나 네. 면제를 받거나 포괄적인 예외를 받거나 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 수익 구조가 창출되는 건 어렵고 다만 이건 가능하죠. 관광은 대북 제재가 원래 아니에요. 네. 미국 국민들이 북한을 못 가는 건 대북 제재가 아니고 오토 원별시 사망 사건 때문에 미국 가지 말라 그랬죠. 위험 지역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통일부 허락받아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평양 가서 관광하고 돈 쓰고 와도 걸리질 않아요. 다만 이제 금강산은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현대하고 북한 간에 벌크 캐시, 네. 뭉치 돈이 오고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개인이 가서 돈 쓰고 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제한되죠. 왜냐? 그럼 현대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개보수하려면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건 또 걸립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북한에 그거 개발할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없나요? 북한 내부로는 어렵죠. 내부로는 어렵다. 어렵죠. 관계가 좀 정상화된다는 전제하에 거기를 뭐 글로벌한 예를 들면 중국의 그 뭐 심천이라든가 이런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건가요? 거기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성의 장점이 네, 바다와 가깝거든요. 가깝죠. 해주, 인천과 네. 여기에 원래 개성상인이 그럼요. 유명하잖아요. 당장 파주만 해도 LCD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에. 그러니까 1단계 그 모델을 계속 적용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1단계 사업은 최대한 뭐 확장을 하되 네. 그러나 2단계, 3단계 산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첨단 산업 혹은 새로운 모델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인천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인천은 최대 지금 그 경공업지구 아닙니까? 한국에서.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인천 신도시 쪽 이쪽은 뭐 영종도 쪽은 새로운 국제 금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첨단 산업지 연계되거든요. 이걸 묶으면요. 큰 컴플렉스로 일종의 클러스터로 묶는다고 묶을 수 그러면 있죠. 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지금 중국으로 나간 기업들 베트남으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유턴도 시킬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개성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개성에 대해서 창의적인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입지 조건이 매우 좋거든요. 예.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평양에서도 사실은 한 2시간이 옵니다. 2시간이 뭐 예. 우리 서울에서는 뭐 그냥 길만 안 막히면 30분이면 그럼요. 가고. 예. 입지 여건은 좋은데 이게 좀 잘 평화가 좀 담보가 돼야 지금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개성 같은 데를 이제 재개를 했다. 근데 재개하고 난 다음에 북측이나 아니면 우리 남측의 정부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러면 닫아지잖아요. 그거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그건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고? 파일 더 키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매일 정치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예, 경제는 그대로 가거든요. 예, 왜냐? 상호 의존도가 커졌거든요. 네. 못 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개성도 키우면 뭐, 중국은 그래.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결국 사드도 결국은 들어가죠. 왜냐? 중국도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네. 제주도 관광 안 가면 결국 여행업체 망하면 중국 여행업체들이 투자 안 해놨거든요. 네. 제주도 땅값 떨어지면 중국 사람들이 딴 산값 떨어지거든요. 네. 손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그거. 예, 그런데 영원히 못하죠. 네, 영원히 못. 영원히 못합니다. 화웨이 사태도 지금 양쪽이 다 타격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경제는 뭐냐면 한쪽이 깰 수 없을 정도로 파일을 키워버리면 못 깨져요. 중국과 대만이 으르렁거리지만 네. 경제는 그대로 가거든요. TSMC인가 TSMC? 예, 네. 그게 파운드리 업체죠. 화웨이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남북한 간에도 이게 역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일을 더 키워 왜냐? 지금 개성공단 북한에서 열자고 그러죠. 네. 우리도 열자고 그러죠. 왜냐 양측의 데미지가 더 크거든요. 양쪽 다. 네. 이게 더 커지면 그때는 못 닫죠. 못 닫는다. 이게 역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런저런 제도화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우는 게 중요하다. 키우면 네. 그건 외교 안보가 못 건드려요. 네. 건드려도 제한적입니다. 개성공단 제조용체 안 만들었나요? 금강산 안 있었죠. 만들었나요? 그 깨문 그만이거든요. 네. 근데 깼을 때 외교 안보 정치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정치는 비겁하거든요. 네. 절대로 그렇게 정치는 안 비겁하다. 합니다. 이거 예. 네, 오늘의 명언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못 닫는다.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닫으면 어떨까 해서 조바심 될 게 아니라 확 키워버리는 겁니다. 음. 그럼 못 깨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에 대한 전략을 만들고 추진해 가지고 가야 될 건지 한마디만 더. 남북 관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관심 없죠. 우리 붙어 있으니까 예.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비핵화는 지금 당면 목표지요. 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남북 관계이고 평화로운 공존이고 그걸 디딤돌로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남북 관계를 포기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공허하게 남북 관계 개성공단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관심 없다. 당연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어느 양쪽에서 협력하면 관심이 있습니까? 네, 뭐 관심 없죠. 뭐 서로 싸우든 말든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여는 게 중요하고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해요. 결국
경제적인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의 변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이렇게 제재가 2중, 3중, 4중으로 가속화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성을 열어서 그 돈을 핵미사일 개발로 전용을 하고 핵실험을 하고 ICBM을 개발한다?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먼 눈높이, 결국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 다음에 공존을 넘어서 공영이죠. 네. 공영. 경제는 사실은 정치가 일정 정도 넘어가면 못 건드리거든요. 네. 그걸 넘어가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일국양제 연합을 통해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우선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금강산, 개성, 그다음에 오이사 이런 남북 경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개성에 대해서 당장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제 이슈로 부각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도 하고 또 남북 간의 대화 뭐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초점이 전부 다 지금 북한 비핵화로 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핵화는 남북 관계의 아주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대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비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이나 더 이상 우리 한반도에 관심이 없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남북 관계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비핵화에만 묻혀 있을 게 아니라 비핵화를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정립해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개성공단도 그런 우리의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새롭게 그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정립해서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